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벌써 4월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운동할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했었고, 또 꽃샘추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지도 못했었고, 저번 겨울 기준으로 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쯔위푸트로 많이 운동도 했었는데 1월 말쯤에 독감이 걸려서 운동도 못하게 됐었고, 또 태국에 출장을 좀 길게 갔다 오면서 운동을 못했고, 3월이 되면 바깥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쯔위푸트를 결제해서 하는 게 좀 아까워서 운동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운동을 못한 채 3월 중순부터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사이에 생각보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 보니까 평소보다 당연히 평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리도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게 되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많은 겨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겨울 농사를 좀 지어보겠다고 짓다 말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이 유지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또 근육을 다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럴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의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올라왔을 때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전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기화되고 이제 다시 라이딩을 시작하는 이때가 되면 기준을 바꿉니다. 어느 정도 몸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속도를 얼마나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한계까지 나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계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몸을 측정하는 코스가 있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충주에서 여주 광천보까지 가는 코스, 왕복 코스를 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영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 평속이 23.6km/h 정도 되고,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4시간 정도 됩니다. 빠르지 않죠.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가장 잘 탔을 때에는 평속이 25.8km/h고 자전거를 탄 시간은 3시간 40분입니다. 거의 20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당연히 몸이 올라오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정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쉬는가.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자전거를 탄 시간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순수 라이딩 시간만 3시간 40분, 4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한 6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전에 최고 기록을 세울 때는 자전거 탄 시간 3시간 40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 반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몸이 떨어졌는지도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박 1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고요. 초반에는 당연히 굉장히 힘들죠. 몸이 완성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몸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버티는 게 더 중요하고요. 계속 버티다 보면 중반부터는 좀 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딩이 몇 번 쌓이게 되면 원래의 몸 상태를 만드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돼요. 재밌는 건 이번에 전체 기록 속도는 떨어졌는데 구간 PR은 몇 개나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전체적으로 라이딩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PR 하고 싶어도 좀 체력을 안배하고 또 다른 구간에서 힘을 더 쓰고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되는 대로 한계점에 맞춰서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PR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라이딩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평속이 얼마나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한계까지 얼마나 버텼는가, 정말 탈탈 털릴 때까지 탔는가, 이거를 기준 삼아서 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이 초기화가 되면 이 방법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라이딩을 시작했었는데 2달 정도 만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강릉에서 제가 사는 제천까지 그거를 힘들지만 탈 수 있는 정도의 몸까지는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5월 5일날 그렇게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어거지로 가긴 하겠죠.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계치를 빨리 극복하고 한계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이게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더 큰 힘을 내고 얼마나 더 페달을 빨리 돌리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항상 매 순간 내가 지금의 한계를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지향점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좋은 기록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한계를 계속 넘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에 더 발전되는 모습이 초반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효율보다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더 날이 따뜻해질 거고 라이딩을 더 많이 나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한계를 좀 극복하시고 그 한계점을 점점 늘려 나가시면서 더 좋은 실력으로 더 좋은 기록으로 재밌는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